지금 닭만 해도 작년 가을에 발생해서 올 봄까지 약 3천만 마리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1억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0, 70%는 건강한 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른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유로 살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이 지금 살처분되고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닭, 소, 돼지 이런 것들, 가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주로 살처분되고 있는데 살처분되는 동물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령으로 정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제역이라든가 우리가 AI라고 알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 이런 이제 질병들이고요.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조류는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금류라고 하는데 닭과 오리 같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닭을 많이 먹고 오리도 먹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닭과 오리고요. 이를테면 칠면조를 먹는다 그러면 칠면조도 해당이 되겠죠. 또 예전에 이제 2003년도인가요? 굉장히 AI가 심했던 해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동물원에 있는 귀하신 동물들도 살처분됐어요. 병에 직접적으로 걸린 가축을 살처분해야 된다. 이거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예방적 살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반경 3k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반경 3km 이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가축들이 그냥 무조건 다 살처분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살처분 되는 전체 가축의 수의 한 60, 70%가 건강한 가축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지 않았는데 단지 3km 반경 이내에 있다고 해서 지금 살처분되고 있고요. 지금 3km 이전에는 500m였어요. 그럼 500m에서 3km로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500m에서 3km로 늘어나면은 5, 6, 30, 6배가 아니라 6, 6에 36, 36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고요. 가스로 먼저 직시 식사를 해서 이제 죽은 다음에 매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처리해야 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거를 다 죽는 거를 확인한 후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막 살아있는 애들이 막 있었던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막 묻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묻다 보니까 또 이제 2차 오염이 생기잖아요. 침출수로 인해서 이제 지하수가 오염되고 주변에 이제 토지가 오염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파보면 썩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방법을 발휘해서 아예 이제 커다란 통을 묶고 그 통 안에 넣어서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어쨌든 가스를 주입해서 이제 죽은 다음에 묻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지침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를테면 더 자세하게 매뉴얼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침은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이제 이 살처분이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된 게 산안마을인데요. 이 산안마을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로 닭을 키우고 있고 달걀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곳이 이제 달걀을 생산하는 곳과 이제 닭 고기로 파는 두 개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달걀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인근 이제 3km 이내에 어떤 농가에서 AI가 발생을 한 거죠. 산안마을 농장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닭들을 단지 3km 반경 이내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래서 죽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화성시도 찾아가고, 경기도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자체가 시행은 하지만 그 명령의 권한은 또 농림축산부 장관이 갖고 있어서 농림축산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AI는 무조건 반경 3km 이내에 살처분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바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나 경기도에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살처분 명령을 이제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초기에 바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90%까지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나면 보상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동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수만 개의 계란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가 살처분을 안 하니까 그 반경 3km가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3주 지나면 해제가 돼야 되는데 2달이 지나도록 해제가 안 되니까 다른 농장들도 얼른 빨리 결론이 나서 새 닭이 들어오고 또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 농장 때문에 다른 데까지 다 해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농장들도 굉장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 농장의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농장들까지도 이제 그런 오히려 이제 가해가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처분을 받아들이게 됐죠. 특히 산란마을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게 계속 이게 잠복기가 3주가 있으니까 3주 동안 그럼 발병이 안 했으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검사를 했거든요. 닭들을. 계속 검사를 했는데 계속 건강하게 나와요. 그런데도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살처분이 너무 잔인하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신을 쓰는 나라들이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 백신을 2003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2008년에 단 한 건 발생하고 지금까지 AI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해마다 AI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천만 마리가 지금 해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축산 농가들에서도 이거 못 해먹겠다. 이제 해마다 이러니까 그런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들도 있고 관련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신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AI 이외에 다른 인플루엔자나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 백신을 쓰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아까 뭐 살처분해야 된다라고 정한 것들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런 것들도 꼭 살처분만이 아니라 백신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수의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K방역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동물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기술이 우리나라 충분히 발달돼 있고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AI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사실은 시행 가능한 제도가 있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km 반경을 AI 1km 반경으로 일단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이제 명령이 떨어진 곳에는 소급 적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웃긴 게 왜 3km가 지금은 1km가 됐으며 그럼 지금 1km면은 얘네들을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법이 먼저 집행 명령이 내린 데는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1km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행정 편의주의 같은 거, 그러니까 정말 생명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1km로 반경을 축소한 거는 또 이런 이제 여론의 어떤 흐름이나 저항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요. 이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농림축산부에서 발표를 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제 동물복지농장처럼 본인들이 방역에 자신이 있다. 이런 농장은 3km 이내라 하더라도 또는 지금 1km가 있으니 1km 이내라고 하더라도 살처분을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조금 물러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일에 거기가 발생되면 그 책임이 이제 농장주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선택하기 이제 무거운 책임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가축이 아까 생명이냐, 동물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식량이냐, 뭐 재산이냐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각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에 그런 그 동물로서 가축도 동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권리,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동물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살처분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지금 공장식 축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몸도 돌릴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태어나자마자 정말 저는 너무 끔찍한 게 수평아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병아리 감별사가 병아리가 태어나면 병아리를 계속 보면서 암병아리는 여기 놓고 수평아리는 이렇게 갈고 있어요. 여기서 거기에 그냥 집어넣어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정말 잔인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맛있는 치킨도 먹고 계란도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먹는 또 돼지고기 먹고 있고 돼지들 같은 경우는 뭐 꼬리를 자른다거나 거세를 한다거나 뭐 사실 뭐 소들도 다 뭐 인공 수정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먹는 우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거를 송아지하고 젖소를 엄마 소를 분리시키고 우리가 그 송아지가 먹어야 될 젖을 뺏어 먹고 있는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 공양계 할 때 항상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마트에서 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내고 샀으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무런 윤리적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어떤 조건에서 알을 낳았고 어떻게 키워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생명의 무게를 정말 느끼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기를 안 먹게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육류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먹겠다면 동물복지농장의 것을 좀 구입하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물복지농장의 것들이 당연히 더 비싸죠. 그렇지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물복지농장이 늘어나고 지금 동물복지농장이 뭐 300여 곳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작죠. 지금 너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동물복지농장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기존의 지금 공장식 축산도 조금은 더 동물의 어떤 그 행복권? 동물에게 무슨 행복이 있냐, 가축이 무슨 행복이 있냐 하지만 걔네들도 우리랑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고요. 중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살아있는 존재들은 모두 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한다고 피하고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폭력을 행하지 말라고 살생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도 가축도 살아있는 동물이고 우리의 식탁으로 오기 전에 마트에 오기 전에 살아있는 존재였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